2025년 5월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기부만 안 했더라면 이 자리는 그의 몫이었을 겁니다. 버핏이 한창 때 갖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은 33%, 지금 가치로 따지면 무려 532조 원에 이르는 규모였거든요. 버핏 할아버지가 이렇게나 큰 부를 일굴 수 있었던 비결은 딱 두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높은 수익률이고요. 많이들 간과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버핏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은 단언컨대 없죠. 결국 장수가 부의 열쇠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너나 없이 노화 연구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알토스랩스라는 바이오 스타트업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구글은 2013년부터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세워 노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1948년생인 구글의 엔지니어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까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모든 노화 연구의 성과를 누릴 수만 있다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매일 100여 알의 영양제를 때려 먹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절대 덤비지 않았을 냉혹한 사업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연구비는 물론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총동원되고 있죠. 이러다가 정말 노화마저 정복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노화의 종말입니다. 노화는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한때는 DNA의 손상이 노화의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은 사례가 등장했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이름, 복제양 돌리. 과학자들은 늙은 양의 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다른 줄기세포에 이식함으로써 돌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DNA 손상이 노화의 원인이라면 늙은 양의 DNA를 받은 돌리도 늙은 채로 태어나거나 평범한 양보다는 훨씬 더 빨리 늙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돌리는 상대적으로 단명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활발하게 진행된 클론 연구에 따르면 복제동물들 대부분 평범한 개체들의 평균 수명만큼은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늙은 생물들도 DNA는 온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양한 대안 이론이 우후죽순 등장했는데요. 최근에 가장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노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의대의 유전학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가 제안한 노화의 정보 이론인데요. 싱클레어 교수는 노화의 원인으로 DNA와는 전혀 다른 요소를 지목하면서 이 연구를 진척시키면 노화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되돌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두 장의 사진을 들이밀었죠. 두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싱클레어 교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진 속 50대 싱클레어 교수는 그보다 수년 전에 찍은 40대 시절의 모습보다 확실히 젊어 보입니다. 연구실에서 측정한 신체 나이도 약 10년 정도 젊어졌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노화의 정보 이론 한번 개괄해 보겠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많아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잠깐 머리 아픈 걸 참으면 내 건강 수명을 100년쯤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싱클레어 교수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화는 DNA가 손상돼서가 아니라 후성 유전체에 있는 정보가 상실되면서 발생한다. 후성 유전체.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이게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포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40조 개의 세포가 있고 이들은 피부, 신경, 면역 등등 약 200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DNA는 똑같습니다. 약 2만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완전히 똑같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로 다른 종류로 분화하기도 하고 아예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어떤 과정을 관장하는 제어 시스템을 통틀어서 후성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후성 유전체는 DNA 안에 있는 유전자 가운데 어떤 건 켜고 어떤 건 끔으로써 결과적으로 세포의 종류와 기능을 결정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DNA가 피아노라고 한다면 DNA 속 하나하나의 유전자는 피아노 건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후성 유전체는 이 건반 중 어떤 건 누르고 어떤 건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어떤 음악이 연주될지를 결정하는 피아니스트에 해당합니다. 건반이 어떤 음을 내게끔 조율돼 있다고 해서 그 소리가 저절로 나는 거 아니잖아요.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으로 눌러야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후성 유전체는 2만 개의 건반 가운데 일부만을 골라 두드림으로써 세포라는 음악을 연주해내는 마에스트로인 거죠. DNA를 요리책, 후성 유전체를 요리사로 비유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후성 유전체는 어떤 이유로 정보를 상실하고 그 결과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피아니스트의 비유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던 피아니스트에게 누군가 다가와 엉뚱한 건반을 툭 누릅니다. 그러면 피아니스트는 그 사람을 말리거나 엉뚱하게 눌린 건반도 음악과 어우러지도록 화음이 맞는 또 다른 건반을 얼른 눌러야 할 겁니다. 그러면 주의도 산만해지고 손가락도 부족하니까 원래 누르기로 했던 건반은 못 누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세포라는 이름의 음악은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피아니스트를 방해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건 바로 DNA 손상입니다. 세포 분열을 너무 많이 하거나 방사선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DNA는 손상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르투인을 비롯한 후성 유전인자들은 DNA가 손상된 곳으로 확 몰려서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일종의 긴급 출동 대원들인 거죠. 이들은 세포가 분열을 하지 못하게 막고 오직 DNA 복구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는데요. 그런데 이 후성 유전인자들은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일인데요. 평소에 이 후성 유전인자들이 2만 개의 유전자 가운데 이 세포에는 맞지 않는 유전자가 나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세포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누르고 있던 대원들이 다른 곳에 동원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숨죽이고 있던 유전자가 슬슬 기지개를 켜겠죠. 이런 방식으로 세포는 기존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기능도 점점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DNA 손상이 발생하고 이걸 복구하기 위해 후성 유전인자가 기존 역할은 내팽개치면서 엉뚱한 유전자들이 길을 펴게 되고 결국 세포의 안정성이 무너진다가 되겠네요. 이런 손상이 너무 강력하거나 자주 발생해서 그 여파가 축적되는 과정이 곧 세포의 노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의 노화가 모여 개체의 노화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DNA 손상을 막는 걸 겁니다. 그런데요, DNA 손상을 아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하기 위해 DNA를 복사할 때도 손상은 일어나기 때문이죠. DNA 손상이 무서워서 복사를 아예 원천 봉쇄한다? 그러면 생물이 태어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DNA 손상은 오직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되는 일을 피하는 방법 정도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노화를 막지는 못하고 그저 늦추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손상을 막을 수 없다면 복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시르투인 같은 출동 대원들, 후성 유전인자들을 늘리거나 아니면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DNA 손상을 복구하면서도 동시에 엉뚱한 유전자도 억제할 수 있다면, 그러면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싱클레어 교수팀은 늙은 쌍둥이 쥐를 데리고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둘 중 한 마리에게만 후성 유전인자와 유사하도록 실험실에서 배합한 칵테일 인자를 주입해줬는데요. 그 결과 이 생쥐는 시력과 뇌 능력이 좋아지고 근육과 신장 조직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노화의 시계가 되돌려진 거죠. 이 두 마리의 생쥐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한쪽은 청년, 한쪽은 노년인 듯 보이는 이 생쥐들은 DNA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사람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빌 앤드루스라는 분자 생물학자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태어난 김에 살던 형 릭과는 다르게 자신은 후성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수행한 건데요. 그 결과 같은 DNA를 갖고 있는 두 형제의 외양이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 실험실에서 측정한 신체 나이 역시 약 30살이나 차이가 났죠.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바로 우리 몸에 있었습니다. DNA 손상을 복구하고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후성 유전인자들이 바로 불로초였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들을 장수 유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앞서 빌 앤드루스의 사례를 통해 짐작하셨듯이 이 장수 유전자들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더 강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불로초를 어떻게 늘리느냐? 이제 오늘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우리 몸을 괴롭혀야 합니다. 물론 DNA가 손상될 정도로 과도하거나 너무 잦아서는 안 되겠죠. 영구적인 손상은 가하지 않으면서도 이 몸이 얘네 장수 유전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약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줘야 합니다. 이렇게 약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인체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일컬어 호르메시스라고 하죠. 노화를 막기 위해 우리 몸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 게 좋을까요?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은 열량 제한입니다.
지난 80년에 거쳐 효모, 쥐, 원숭이, 인간 등 다양한 생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영양 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평생 소식하시며 살면 되겠네요. 참 쉽죠? 저는 못하겠지만요. 천만다행히도 가끔씩만 굶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사흘에 한 번씩 먹이를 제한한 쥐들은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약 20% 수명이 늘어났고요. 세계적인 장수촌들 중에는 문화적인 영향으로 이따금씩 금식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 장기간 추적한 연구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대체로 하루 중 16시간 또는 일주일에 이틀, 분기에 일주일씩 굶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우리 몸에 좋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요. 운동은 시르투인을 활성화하는 조효소인 NAD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심박수와 호흡을 상당 수준 높일 수 있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HIIT는 1분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고강도로 운동을 수행하고 그 뒤 1, 2분 동안은 저강도로 운동하는 식으로 세트를 구성해서 7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는 운동법입니다. 우리 몸을 불편한 온도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장수 유전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추위에 떨게 되면 우리 몸에는 갈색 지방 조직이 늘어나는데요. 생쥐 연구에 따르면 이 갈색 지방이 많은 개체가 시르투인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다가 저체온증에 이르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일주일에 2회에서 4회에 걸쳐 총 약 11분 정도 차가운 물에 들어가거나 찬물 샤워를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운 상황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효모를 버틸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온도에 노출시키자 NAD 생산량이 늘어나고 시르투인이 훨씬 더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약 80도 정도의 더운 사우나에 들어가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네요. 한 번 방문할 때 약 15분에서 20분씩 3회 정도 사우나욕을 즐길 수 있다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가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전부 쉽지 않죠? 그래서 다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시르투인을 활성화한다고 알려진 NAD 조효소를 영양제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NAD는 시르투인의 연료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온몸에서 NAD 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R 또는 NMN을 포함하는 영양제를 먹으면 된다는데요. 이들은 몸에서 NAD로 전환돼서 섭취할 경우엔 약 2시간 동안 체내 NAD 농도가 약 2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호주의 한 연구팀이 늙은 생쥐에게 NMN을 투여했더니 그동안 생쥐의 생물학적 체력 한계라고 여겨졌던 3km를 넘겨서 끝없이 쳇바퀴를 돌아댔다고 합니다. 폐경을 맞이한 어떤 여성이 다시 월경을 시작하는 케이스도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노화를 되돌리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늙지 않을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니 영생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목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연구 결과가 좋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귀찮은 일을 모두 하지 않더라도 알약 하나만으로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진시황들이 저마다 흥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땀 뻘뻘 흘리고 와들와들 떨고 영양제 잘 챙겨 먹는 사람이 무조건 더 오래 살 겁니다. 그렇게 삶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저 부자들이 더 확실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참, 그런데 피부 노화는 또 따로 챙겨야 한다더라고요. 피부 노화의 주범은 바로 햇볕. 그러니까 반드시 선크림을 매일 발라주셔야 하고요. 스킨케어도 아침 저녁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K뷰티의 아이콘 VT로부터 감사한 제안을 받아 요즘 가장 핫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에서 품절템으로 알려진 화제의 제품 리들샷인데요. 제가 평소에 썼던 제품이기도 하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는 상남자라 화장품은 관심 없다 하는 분들도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이 리들샷의 킥은 시카 리들이라는 성분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살짝 따끔한 자극을 주면서 피부 속 에너지를 깨워준다는데요. 피부를 위한 운동이라고나 할까요? 앞서 소개한 호르메시스랑 유사한 원리 같죠? 게다가 요 녀석의 두께는 모공 크기의 14분의 1밖에 안 돼서요. 피부를 섬세하게 자극하는 동시에 영양 성분이 피부 깊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리들샷의 입문하기 가장 좋은 제품이 바로 이 하이드롭 리들샷인데요.
리들샷 라인업 가운데 가장 덜 따갑고요. 시카 리들에다 수분 충전에 좋은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그리고 HA 나노 캡슐이 더해졌다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웠던 PDRN 리들샷 헤어 앰플입니다. 지난번 탈모 영상에서 제가 카페인 샴푸 추천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PDRN 리들샷 헤어 앰플에는 탈모 완화 효과가 검증된 이 카페인 성분이 시카 리들과 함께 들어있습니다. 사실 바르는 미녹시딜은 향도 강하고 끈적거려서 아침에 바르긴 좀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무향에 점성도 없어서 아침엔 PDRN 리들샷 헤어 앰플, 저녁에는 미녹시딜로 관리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이번에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 증정품도 2가지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자일리톨과 빙하수 성분으로 시원하게 피부 케어가 가능한 크라이오 아이스 마스크 30매를 보내드립니다. 덥고 자외선이 강한 여름엔 피부 노화가 훨씬 가속화된다더라고요. 얼음장 같은 마스크로 피부 온도도 잘 관리해 보시고요. 선착순 100분께는 리들샷 클렌저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상남자 형님들도 세수는 하시잖아요. 어차피 하는 세수 요 리들샷 클렌저 이용하시면 상남자 자존심도 지키면서 피부 건강도 덤으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요거로 리들샷에 먼저 적응하시고 하이드롭 리들샷으로 넘어가면 딱 좋겠네요. VT는 모두에게 맞는 화장품은 없어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는 있다 라는 신념을 요 리들샷으로 구현했다더라고요. 화장품으로 한 번도 효과 본 적 없다, 나는 아예 문외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리들샷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